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그 대한애국당에서, 그제 강수산 기자의 방송 관련, 여자 관계 의혹, 그걸 갖고 신혜식과 신혜한수는 물론 강수산 기자와 미디어워치까지 조원진 대표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다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형사처벌 안 됩니다, 그거. 강수산 기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자기가 앞장서서 질러댄 게 아니잖아요. 그 계속 당원들이 왜 조 대표는 일을 저렇게 못하냐, 왜 그거 김경애 하나 제때 정리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거 설명해 주다가 뭐 돈 문제일까요, 뭐 여자 문제일까요, 이런 걸 가지고 고소를 합니까? 물론 그것만 딱 따다가 일부러 조원진 대표를 아주 흑색선전하려는 신혜식 일당들은 고소하는 게 맞죠. 고소하는 게 맞죠. 근데 미디어워치가 지금까지 대한애국당에 어떤 기여를 해왔습니까? 김경애 대변인이 아는 기자 한 명 있어요? 기자들한테 보도해달란 말도 못하니까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알아서 그냥 쫙 다 모든 우리 당의 행사 보도를 해줬고, 그뿐입니까? 서명대 지원한다고 미디어워치 돈으로 박 대통령 무대석밤 호해지 만들어서 다 무료로 보급해가지고 그게 총액이 한 5천만 원 넘게 나왔을 겁니다. 조원진 대표도 지난주에 성남 가서 미디어워치 들고 기념사진 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송 중에 당원들의 항의를 딱 한순간 제대로 대처 못했다고 신나서 그냥, 제가 볼 때 신나서 그냥 고소장 확 날려버리는데,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이 당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저는 당에 대해 문제제기했지만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헌신적으로 당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간 감사의 말 한 번 없이 그냥 바로 고소장을, 강수산 기자 한 명에게 고소장 날린 게 아니라 회사 전체에다가, 그거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거 기다렸다가, 참 정치를 도대체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합니까? 어느 정당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도와준 언론 매체하고 전쟁을 벌입니까? 당의 발전이나 이런 건 아무 관심 없는 겁니다. 조원진 이 사람은. 그 김경애라는 사람이 대변인 역할을 못하니까 미디어워치가 거의 다 대신한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도요, 제대로 돌리지도 못해가지고 미디어워치가 보도자료 대신 돌려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미디어워치가 자체적으로 800명 정치사회부 기자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무능한 사람을 계속 대변인으로 끌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계속 저거 왜 저러냐, 저거. 그런 의혹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요, 칼같이 정리했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김경애 똑바로 정리됐는지 몰라요. 무슨 대변인 그만둔다는 사람이 유튜브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버라이어티 쇼 인터뷰를 합니까? 언제 또 들어올지 모릅니다. 일 처리를 칼같이 하면요, 돈이든 뭐든 무슨 의혹 제기가 되겠어요. 일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회사 오너 차원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얼마든지 사과 정정하겠다 그랬는데, 언론사가 사과 정정한다는 거는 큰 결심인 거거든요. 이 당에 대한, 이 당 자체가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사과 정정 받고 신혜식하고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당에 대한 애정 없는 겁니다. 조원진 대표는. 당 키울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이 하는 행태로 볼 때는. 조원진 밴드 보세요. 그 보좌관 튀어나와가지고 신나가지고 미디어워치 음해하고, 저라는 사람이 당을 떠나왔으면은 제가 하던 일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대체자를 찾아서 당을 정비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모든 당력을 변희재 죽이기로 끌고 갑니까? 그리고 이 신혜식이, 야, 정말 뻔뻔한 인간이다. 아니, 그 카걸이라는 여자가
자기 부인이 아니어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 자기 부인이 아니고 그냥 직원이다? 야, 그 후원금 털려면은 저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신의 한 수가 회사야, 회사 신의 한 수입니다. 옛날 저랑 같이 신의식 했을 때 신의 한 수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해가지고 저희 둘이 그냥 했던 거예요. 직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사 법인을 작년 12월에 만들어서 그때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러면 그 카걸이라는 자가 12월 이후에 법인 만들어지고 들어온 직원이다? 부인이 아니고? 야, 신의식은 그 예언자적 기질이 있나 보네요. 신의 한수 법인 만들어지기 한참 전에 신의식은 그 카걸이라는 여자를 나중에 자기 회사 직원으로 올 거를 예측해서 제주도 관광여행 가고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직원, 예비 직원이랑? 다른 사람들한테는 셋째 부인이라 소개하고. 아니, 그냥 셋째 부인이다. 미안하다. 여동생이라 그런 거 사과하겠다. 후원금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끝까지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우기겠다? 직원이라고 우기고? 정말 하나님 좀 팔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돈이나 팔고 다니고, 돈이나 걷고 다니고, 하나님 팔지 말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신의식은 이제 여자 문제에 대해서 여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저거보다요, 신의식은 절대 언론인은 무슨 뭐 운동가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정도의 파렴치한 사업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자의 여자만 나오면 그것도 터뜨릴 테니까, 남자 이야기만 해서 남자 이야기. 홍준표 찬양만 하십시오. 이 정도로 경고해 둡니다. 자, 이 손석희 고발장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한애국당에서 한 달간 모았죠. 5,980명. 뭐 주로 당원이겠지만은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방송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탄핵 증거 위조, 불법 취득, 태블릿 PC, 주거 침입과 절도. 5,980명의 고발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당무는 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무정지 됐을 때 상황에서도, 조원진 대표가 직접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건 대표 고발자로 처리해달라. 직무정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일이어서 지금 검찰에 제가 대표 고발자로 돼 있고 제가 직접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거는 제가 뭐 대한애국당을 떠나고 안 떠나고 관계없이 그대로 수행할 겁니다. 이거야 뭐 당내 문제 가지고 뭐 미루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이 고발 제목 중에서요 가장 심각한 거는 재판 과정의 증거 위조가 가장 심각하죠, 이게. 나머지 명예훼손은 사실은 이게 최순실 명예훼손인데, 이게 제3자 고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순실이 근데 뭐, 충분히 처벌 요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것도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불법 취득 과정은 도태우 변호사가 미리 고소를 했는데, 그거 기각시켰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고발 취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제가 주장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담겨 있는데, 고발인 변희재는 대한애국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나머지 고발인 590명, 5,980명은 평범한 국민, 피고발인 손석희, JTBC의 보도부문 사장, 공모 공동 정범들 중 총책임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태블릿 PC 소유자에 대해서 최순실 소유 태블릿 PC 관련 보도는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근데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지만은 100% 허위 날조로 조작된 것이며 탄핵 자체도 사기 탄핵으로 원천 무효이다. 그리고 신혜원 씨의 양심 선언을 이제 근거로 삼았고요. 포렌식 보고서 내용상 최순실 관련 독일 승마 스포츠회 정유라든 가족사진이나 관련 문서자료, 웹검색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웹 검색의 경우는 제가 많이 이제 설명했던 거죠. 만화, 엔터테인먼트, 격투, 야구 등의 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JTBC가 공개한 최순실과 조카의 사진 3장이 전부. 이걸 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를 결국 JTBC 손석희가 사기를 쳤다. 뭐 그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지금 많이 이슈가 안 됐는데 그 포렌식 보고서에서 카카오톡 개설 관련 승인 번호를 수신한 핸드폰 번호가 발견됐고 그 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번호만 확인했으면은 뭐 바로 이거 진위가 밝혀졌을 텐데 JTBC는 이걸 끝까지 감췄다는 거죠. 물론 뭐 이것만 감춘 게 아니죠. 그 김수민이라는 SNS 팀의 팀원 사진과 이메일도 다 감췄죠. 그리고 김희종의 이메일로 이 드레스덴 요설문을 다운받은 것도 다 감췄죠. 고의로 한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한 거예요. 고의로 다 완전 조작을 한 거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 이것도 조작 보도죠. 애초에 태블릿 PC에서는 문서 수정 기능 프로그램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손석희의 조작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수경위 관련해서는 조원진 대표님이 사실은 그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번을 지적해 드렸는데도 계속 발언을 하는데 절도다 그러는 게요. 그래서 아까 그 절도면은 왜 검찰이 수사 안 하냐 그러는데 도토 변호사가 넣었다니까요. 절도죄로. 그걸 그냥 기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고로 들어가 있어요. 검찰 항고로. 그럼 이게 절도가 맞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절도라고 보질 않고 미리 손석희는 최소한 열흘 전에 조작 PC를 입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조작을 하고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 WK 사무실에 갖다 놨다는 게 제 시나리오예요. 그래야지 이 말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뭐 잘 안 들린다 그러는데요. 이 녹화는 뭐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녹화용 마이크니까 지금 녹화용 마이크는 가동되니까 녹화로 볼 때는 뭐 제대로 나올 겁니다. 자, 그건 그러면 어디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박대출 의원이 SKT 위치 추적 4년짜리를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받으면은 이 태블릿 PC가 분명히 인수위 사무실, 청와대 사무실, 박 대통령 대선 캠프 사무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김희종이 집, 뭐 김한수 집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박대출 의원이 SKT 위치 추적만 검찰이나 SKT한테 받아내면은 이건 조작은 드러나는 거고 그럼 제가 말씀드린 WK 사무실에 일부러 알리바이를 위해서 태블릿 PC를 갖다 놨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이 태블릿 PC를 켜기 위해서 샀다는 배터리. 그 배터리가 사전에 삼성 A센터 강남점에 주문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미래한국 한정석 위원이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이 당 대한민국당이 지금 여력이 안 되고 자유한국당 PC 진상위원회, 태블릿 PC 진상조작 TF팀에 거기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선수들. 우종찬 기자부터 김기수 변호사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다가 제가 이미 4월 16일 날 조사를 받을 때 손석희 패들이 저를 고소한 사건으로 제가 분명히 삼성 A센터 강남역에다가 이 배터리를 누가 사전 주문했는지 잡아내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김필준이나 JTBC 관계자일 가능성이 99%. 그거 잡아내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거 잡아내면은 손석희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수에 지금 넘어가서 국가수가 분석 중인데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는 그거는 뭐 일찌감치 예측했죠. 국가수가 아마 들어 누울 거다. 그래서 국가수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 국가수가 설사 대충 그냥 무마시켜도요. 정확하게 SKT 위치 추적과 배터리를 누가 사전 주문했는지만 나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은 지금 키는 그런 식으로 단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이거. 자, 오늘 고소장 결론에는 이상해서 손석희의 범죄 행위에 대해 태블릿 PC의 실소유주, 허위 왜곡 보도, 입수 경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시. 손석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언론인으로서 가장 기본적 자세를 버렸다. 그래서 이건 다라마바사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가지고 거의 고소장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 법과 정의를 바로잡자는 그냥 이 출정문 같은 수준인데 법치의 생명은 누가 뭐래도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든 어떤 검찰이 수사하든 어떤 사법부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든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이게 무너졌죠, 지금. 검사 누구 만나느냐, 판사 누구 만나에 따라 가지고 막 판결이 180도 바뀌어버리니까 법치를 신뢰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전 나오네요, 서정욱 변호사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는지,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어떤 판사가 재판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한 우리 사회는 아직 법치주의 사회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언론에 의해 철저히 훼손된 법치의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그 시작이 바로 본 고발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일 겁니다. 아울러 사기 조직 탄핵과 대통령의 억울한 구속과 재판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주시기를 전체 애국국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고발인 5,981명 서명부, 변의 제외 5,9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문장 잘 썼어요. 서정욱 변호사 그때 우리 당 행사 때 와가지고 발제할 때도 문장이 아주 간결하잖아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 고소장 참 명문입니다, 명문. 이거는 갑자기 당에서 나보러 빠져라 그러지 않는 한은 제가 수행을 할 거고요, 이 작업을. 이 증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따로 작성을 해가지고 증거들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할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도요, 이건 정말 이 사기 탄핵 태블릿 조작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넣은 거고, 법정에서 결판나는 거는 제가 볼 땐 이걸로 결판나는 게 아니고요. 손석희가 저를 고소한, 제가 무고죄로 막 고소한 그 사건에서 결판날 겁니다. 왜냐면 이미 조사를 다 끝냈거든요, 그 팀은. 정말 이상하죠? 검찰이 국정감사 때 최순실의 것이 맞다라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확인했는데, 이미 저는 2월 달에 손석희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최순실 게 맞다 그러면 전 최순실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직까지 기소를 안 하잖아요, 저를. 아니, 검찰 왜 저 기소 못합니까?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기소 못하면은, 무고죄로 넣은 거, 손석희를 기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 검찰 정말 큰일 났어요. 이게 문재인이 끌어내려도 이거 검찰 자체가 썩어 빠져가지고 나라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냥 배 째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 기소도 안 하고, 손석희도 기소 안 하고. 그런다고 되나 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워낙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자, 제 손석희의 저주책 북콘서트도 그 일환입니다. 압박을 하기 위한. 손석희 저한테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고소해야 돼요. 못할 것 같은데. 못하면 그 인정 뺏기 되는 거죠. 하면은 그 가처분 재판에서 제가 붙어버릴 거고.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아르누보 역삼동 호텔 3층 대회의실 청춘투쟁 콘서트 때 한번 와보셨죠? 그리고 그 주 바로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엑스코 대회의장에서 그건 한 400석 규모입니다. 2차 북 콘서트를 하는데 1차는 태블릿 PC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중심으로 콘서트 할 거고 2차는 손석희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거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 오신 분들도 대구로 그냥 다시 오셔도 될 겁니다. 3차를 지금 잡고 있는데 광주를 잡으려고 광주도 들어가야죠. 전라도 광주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저도 많이 알지만은 거기서 처절하게 북한 인권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광주도 있고 순천도 있고 제가 같이 많이 참여했지만은 광주와 순천에서 북한 인권 운동하고 이거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목숨 내놔야 되고 서울에서 하는 거랑 비교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광주로 가려고 제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문정성시 잡을 수가 없어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 큰데 대단들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일단 광주는 다다음 주에 어려울 것 같고 전주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대구, 그 다음 주 토요일 전주일 가능성이 높고 제가 또 전주로 또 갈 이유는 강준만이라는 정말 이 손석희 찬양 팬클럽 회장 수준. 태블릿 PC 조작이 다 밝혀지는 상황에서 강준만 교수가 손석희 찬양 책을 내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기 가서 그 강준만 교수 제가 그동안에 산 책 불태우는 한번 퍼포먼스라도 해볼까. 그 전북대 앞에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손석희가 그렇게 조작 날조를 상습적으로 해와도 신뢰도 1위 언론인에 올라가 있고 그 힘 가지고 태블릿 PC까지 조작해서 대한민국에 저주를 걸어버린 거 아닙니까? 손석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 기자들, 전체 언론학 교수들 다 사표 써야 돼요. 다 사표 써야 돼요. 그래서 광주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전주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혹시 다른 지역에서 한번 콘서트 개최하고 싶다 그러면 미디어치에 한번 연락을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게 지방 쪽을 잡을 때 이게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장소가 여의치거든요. 뭐 충청도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장소 섭외를 좀 해줘서 미디어치에 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 태극기 집회를 한다는데요. 저는 제가 당을 떠나고 안 떠나고 그걸 떠나서요. 대한애국당은요. 박 대통령 구속이 연장됐을 때 그때까지는 태극기 집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매주 하고 평일날 한 게 맞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그때 하는 건 맞죠. 이제는 그 태극기 집회 할 때가 아니에요. 당을 만들었으면은 당을 정비를 하고 당 활동을 해야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미디어치를 통해서 손석희를 잡으러 특수부대를 짜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각자 전문 분야로 이 전방위로 치고 가야 되는데 또 태극기로 모여라. 글쎄요. 저는 제가 당에 있었으면 이거 반대했겠죠. 태극기 집회에 지금 너무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데 북콘서트 같은 게 하는 게 맞죠. 다른 거 꼭 제 건 아니어도 좀 방법들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제 활동에 대해서. 계속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고, 그 연사들도 이제, 거의 똑같은 얘기잖아요, 연사들 얘기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보다 한 차원 뛰어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제가 대한애국당이 있든 없든 박 대통령 무죄 석방과 손석희 잡는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각자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명대 문제가 있는데 미디어치 호해판을 이번에 2만 장을 찍는데요. 손석희의 저주 특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북 콘서트에 가져가서 몇십 분씩 드릴 테니까 그냥 동네에다 뿌리시면 돼요. 동네에다. 그리고 그런 그 호해판 같은 거는 손석희 특집이지만 박 대통령 소식은 듭니다. 한 명은. 서명대 할 때 대한애국당 당원 가입하는 데는 제가 보급을 안 할 거고 순수하게 박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만 받는 데만 미디어치 호해판도 드리고 손석희의 저주책도 10,000원에 드릴 테니까 그걸 파셔서 서명대 운영자금 마련하시면 됩니다. 대한애국당 당원 가입 받는 데는 절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대한애국당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 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개혁을 해서 정상화가 되면은 미디어 대한애국당은 다시 우호적인 언론과 정당 관계에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냥 바로 빛처럼 빠른 속도로 고습장 날리는 거 보니까 이건 파국이 난 거죠. 충분히 우호적으로 의견 듣겠다는 언론사에다가 고습장 넣어버렸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하는 수요일 그 아르누보 호텔 역삼동 거기서 북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니까요. 저녁 7시 이 스탠딩 뷔페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시에 사람 모아놓고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호텔을 잡았는데 거기가 아직 뷔페거든요. 저도 그 고민 많이 했는데 김밥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호텔 쪽에서 이제 좀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장잡기가 워낙 어렵거든요. 그 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일단 호텔 스탠딩 뷔페인데 뷔페가 아주 안 해요. 저금이에요, 저금.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소 대여료하고 뷔페값이 있으니까 1인당 좀 2권 정도 사주십시오. 1인당 2권 정도 사면요, 뭐 대충 그냥 다 본전이 될 것 같아요. 한 200석 잡았기 때문에 200석 1인당 2권 정도 하면은 딱 대충 맞아 들어가니까 1인당 2권 어차피 뭐 사실 거 2권 3만 원 주고 2권 사시고 콘서트 보시고 저녁 식사하니까 뭐 남는 장사죠. 사는 분들한테는 어차피 사는 거. 아주 수요일 날 이 미디어 주독자들과 이 손석희를 잡겠다는 국민들 하여튼 좀 유쾌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스탠딩 뷔페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유쾌하게 할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